그날 밤 그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신 창문 유리에 비친 희미한 반사를 훔쳐봤다. 조양은 기록에 따르면 한때 두목이라 불리던 이름,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무겁기만 하다. 어깨가 예전처럼 넓지 않아 보였다. 살이 빠진 얼굴엔 피곤이 먼저 자리 잡았고 눈 밑은 어둡게 꺼져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담배 대신 먼지 섞인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그는 손을 자주 씻었다. 물이 죄를 씻어주진 않지만 불안은 잠깐 가라앉히니까. 손등에 잔주름이 늘어난 건 시간 탓인지 긴장 탓인지 모른다. 손가락 관절은 굳어 있었고 주머니 속엔 열쇠와 동전 몇 개, 무기가 아니라 평범한 소리들이었다. 그 소리로 자신이 아직 일상에 붙어 있다고 믿고 싶었던 걸까? 낯선 땅, 익숙하지 않은 언어, 길모퉁이의 간판도 새벽 편의점의 형광등도 전부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공포만큼은 친숙했다. 공포는 국경을 모른다. 누군가 다가오는 감각, 누군가가 이미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예감.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그는 끝까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는 듯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부인은 자존심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마지막 습관이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은 뒤집어 놓았다.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까봐 흔들리면 틈이 생기고 틈은 곧 끝으로 이어진다. 그는 진동이 멈춘 뒤에도 한참 동안 폰을 잡고 있었다. 손바닥의 차가움이 마치 누군가의 손을 쥐고 있는 것처럼 낯설었다. 그 짧은 진동은 전화가 아니라 신호였다. 이제 움직여라 혹은 이미 늦었다 라는. 그는 귀를 세웠다. 복도인지 계단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자국이 들렸다. 규칙적이었다. 급하지 않았다. 급하지 않다는 게 더 무서웠다. 사냥은 늘 천천히 시작되니까.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빛이 한 번 꺾였다. 누군가 지나간다.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 그는 무릎을 굽혔다. 숨을 낮췄다.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누가 정보를 흘렸나? 누가 거래를 끊었나? 아니면 처음부터 예정된 결말이었나? 그는 머릿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지웠다. 믿었던 얼굴 웃으며 악수했던 손전화 너머의 목소리. 남는 건 몇 개 없다. 남는 게 적을수록 진실은 더 선명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흐려졌다. 진실이란 단어는 이 밤에 너무 미끄러웠다. 그리고 발자국이 멈췄다. 멈춤은 소리보다 크게 울린다. 그는 문고리를 바라봤다. 손이 먼저 반응했다. 열면 끝일까? 닫아두면 더 큰 끝이 올까? 그때 다시 한번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방 안이 아니라 문 바로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웠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며든다. 그 그림자는 누구 편이었을까? 차문이 닫히는 소리는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소리가 그의 지난 시간을 한 번에 잘라냈다. 조양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 순간까지도 태어난 척 하려 했다고 한다. 태어남은 습관이다. 오래 버틴 사람들의 표정.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시선은 바닥의 작은 먼지에 고정돼 있었다. 움직이면 들킬 것 같아서 그는 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다. 낯선 땅에서는 화려함이 표적이 되니까. 낡은 점퍼, 구김이 남은 셔츠, 손목에 남은 시계 자국. 시계는 없는데 자국만 남아있었다.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만 남고 시간은 이미 자신에게 등을 돌린 듯했다.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었지만 손끝은 자꾸만 주머니 방향으로 갈 듯 말 듯했다.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다. 마음을 붙잡을 곳을 찾는 거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원래도 말로 사람을 다루는 타입이 아니라는 얘기가 돌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나는 모른다는 말을 자주 반복했다고 한다. 그 말은 변명이기도 하고 경계선이기도 했다. 더 말하면 덜 안전해진다.
덜 말하면 더 의심받는다. 그 사이에서 그는 늘 같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런데 같은 표정이 오래 지속되면 그게 오히려 가면처럼 보인다. 차 안에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게 더 불안했다. 상대의 눈을 보면 상황을 읽을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 상상만 남는다. 조양은은 귀로만 판단했다. 숨소리의 길이, 옷감이 스치는 소리, 무전기 버튼이 눌리는 짧은 클릭, 그 작은 소리들이 그에게는 결정문처럼 들렸다.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판결문이 그의 귀에 먼저 도착한 느낌이었다. 공항 통로로 들어설 때 그는 한번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고통을 확인하면 현실이 또렷해지니까. 시선은 천장에 박혀 있었다. 플래시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는 거다. 시선이 얽히면 이야기가 생긴다. 이야기가 생기면 소문이 붙는다. 그는 소문에 평생을 묶여 살았다. 이번엔 소문이 아니라 절차에 묶이는 밤이었다. 앞송은 놀랄 만큼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소란스러우면 그는 여전히 큰 이름으로 남는다. 하지만 조용하면 그는 그냥 서류 속 한 줄이 된다. 한 줄로 줄어든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특히 한때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살던 사람이라면 더 그렇다. 한국 땅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는 안도하지 않았다. 익숙한 공기는 위로가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었다. 조사실 형광등 아래서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세웠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 부인은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너희가 증명해라에 가까웠다. 자존심인가 아니면 법정 싸움의 계산인가, 그 경계는 끝내 흐릿했다. 그리고 법정으로 가는 복도, 소독약 냄새, 딱딱한 바닥, 신발 밑창이 내는 소리.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먹이 아니라 문장이 사람을 넘어뜨린다. 1심과 2심이 갈라지는 이유도 결국 문장 하나의 무게 때문이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습관을 드러냈다고 한다. 말하기 전 혀로 입술 안쪽을 한번 누르는 습관. 그건 불안할 때만 나오는 버릇이었다. 그리고 그 버릇이 말해줬다. 조양은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 밤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판이 뒤집힐 거라는 걸,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뒤집어 놓았다는 걸.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조양은은 한 번 어깨를 말아 올렸다. 누가 보기에 단정해 보이려는 몸짓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편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서 그는 스스로를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 했다. 보이는 순간 이야기가 붙고 이야기는 오래 남는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마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이고 입술은 얇았다. 자주 담은 입, 말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잠그는 습관. 눈빛은 앞을 보지 않고 살짝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상대의 눈을 마주치면 눈이 기억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기억은 때로 증거보다 더 위험하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이라면. 그는 앉는 방식부터 조심스러웠다.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지 않는다. 긴장을 풀면 몸이 먼저 말해버릴까봐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 끝은 자꾸만 서로를 눌렀다. 불안할 때 나오는 작은 행동. 큰 동작은 없는데 작은 동작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사람은 안다. 저 사람은 지금 버티는 중이라는 걸. 검사의 질문이 날아오면 그는 아주 짧게 호흡을 멈춘 뒤 답했다. 그 한 박자. 그 한 박자가 사람들의 신경을 긁었다. 망설임인가 계산인가. 그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는다. 길게 말하면 꼬리가 잡힌다. 길게 말하면 감정이 묻어난다. 그래서 답은 단단하게 잘린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단어가 짧을수록 방청석의 상상은 길어진다. 그의 부인은 고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버릇에 가까웠다.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그는 화려한 말보다 단호한 부정을 택하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진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지친다. 상대가 지치면 틈이 생긴다. 그 틈이 자신을 살릴 거라고 믿는 방식. 하지만 이곳은 길거리도 밤거리도 아니다. 법정은 지치지 않는다. 법정은 기록으로 남기니까. 그는 방청석의 소리를 듣는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평가로 들렸을 것이다. 한때는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조종했지만 지금은 시선이 그를 해부한다. 해부당하는 느낌. 그게 사람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든다. 판사가 말을 꺼낼 때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 완전히 들지 않는다. 완전히 들면 자신이 판결을 기다리는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약해 보이면 그가 지켜온 이미지가 무너진다.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끝까지 버티는 사람으로 남기려 했다고 한다. 이미지가 무너지면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으면 인생이 허공에 떠버린다. 1심의 순간 그의 얼굴엔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턱이 한 번 굳었다. 이를 악문다. 표정은 움직이지 않는데 근육은 움직인다. 그게 진짜 반응이다. 그리고 2심으로 흐르며 분위기가 바뀔 때 그는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고 한다. 눈을 감는 건 안도일까? 혹은 다시 시작되는 싸움의 피로일까? 어느 쪽이든 그 한 번의 눈 감음이 말해준다. 그는 판결을 결론으로 듣지 않았다. 판결을 다음 라운드로 들었다. 그가 가장 경계한 건 사람의 입이었다. 증거는 종이로 남지만 증언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흔들린다. 흔들리는 마음은 언제든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그는 법정에서 가장 많이 누구라는 단어를 곱씹었을 것이다. 누가 말했나? 누가 바꿨나? 누가 빠졌나? 누가 살아남았나? 그리고 복도.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조양은은 발걸음을 크게 내딛지 않는다. 크게 내딛으면 자신감처럼 보인다. 너무 작게 내딛으면 두려움처럼 보인다. 그 중간, 정확히 중간. 중간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그는 평생 배워왔다. 그때 누군가 멀리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면 눈빛이 흔들릴까봐, 흔들리면 그날 밤 판을 뒤집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까봐 그는 속으로 한 문장만 남겼다. 끝까지 버티면 누군가는 먼저 무너진다. 하지만 정말 그가 버틴 건 의지였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버티게 만들어준 걸까? 그 그림자는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없다는 건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록에 남지 않으면 책임도 흐려진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늘 이름 없는 사람이다. 조양은은 그걸 너무 잘 안다. 한때는 자신이 남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을 움직였고 이제는 남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판을 흔든다. 보도에 따르면 체포 직전의 동선은 단순했다. 숙소 짧은 이동, 그리고 다시 멈춤. 단순할수록 이상하다. 숨는 사람의 동선은 보통 복잡해지기 마련인데 그날은 이상할 만큼 짧았다. 마치 누군가가 여기서 끝이라고 선을 그어둔 것처럼. 그는 그 선을 밟지 않으려 했지만 선은 발밑에서부터 이미 자라나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오래된 얼굴들이 떠올랐다. 같이 밥을 먹던 얼굴, 술잔을 부딪히던 손, 형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눈빛.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떠오르는 건 그들의 웃음이 아니라 웃음 뒤에 숨어있던 계산이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만 진짜 표정을 들킨다. 그리고 이 밤은 표정을 들추는 밤이었다. 조사관의 질문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돌고 꺾이고 다시 돌아온다. 그는 그 흐름을 느낀다. 그때 누구를 만났나? 그 말은 누가 했나? 왜 그곳에 있었나? 질문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답이 아니라 흔들림을 찾는다. 그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 자체가
또 흔들림이다. 완벽한 고요는 사람을 더 의심하게 만든다. 법정에 서는 순간 그는 자기 몸이 작아진 걸 느꼈을지도 모른다. 방청석의 공기가 무겁다. 누군가는 그를 전설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피고인이라 부른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전설은 사람이 만들어주지만 피고인은 문서가 만든다. 문서 앞에서 사람은 늘 약하다. 그리고 다시 1심과 2심. 판결이 갈라지는 장면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의 균열이다. 기록에 따르면 판단이 엇갈리면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더 위험해졌다. 진실이 하나라고 믿는 순간 사람은 눈을 감는다. 눈을 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증거를 숨기고 누군가는 증언을 뒤집는다. 그 틈에서 살아남는 건 진실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그는 복도에서 잠깐 멈춘다.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박힌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돌리면 눈이 마주칠까봐, 눈이 마주치면 오래된 약속이 떠오를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 판을 뒤집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될까봐.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린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일정한 간격. 급하지 않다. 급하지 않다는 게 더 무섭다. 그 소리는 마치 말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는 숨을 한번 고른다. 그리고 속으로 되묻는다. 정말로 나 혼자였나? 아니면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편이었나? 그 질문 끝에서 마침내 한 장의 종이가 등장한다. 단 한 줄의 진술. 그 진술은 그의 밤을 완전히 뒤집을 이름을 품고 있었다. 그 이름은 누구일까? 그 이름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법정의 종이는 언제나 신중하다. 한 줄의 진술이 등장하기까지 수십 번의 확인과 수십 번의 침묵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종이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종이에 적힌 말이 사람의 말에서 왔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말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말은 누군가에게 붙잡힌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을 했느냐 보다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로 옮겨갔다. 그 순간부터 조양은은 더 이상 피고인만이 아니다. 그는 이름이 된다. 이름은 법정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다. 한번 찍히면 평생 따라온다. 그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더 단호하게 버텼다. 단호함은 방패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표적이 된다. 그는 변호인 쪽으로 시선을 아주 짧게 던진다. 말 없이 눈빛으로만. 지금이다 혹은 아직 아니다. 이 세계에서는 말보다 눈빛이 더 빠르다. 변호인은 종이를 넘긴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 그 소리는 총성도 함성도 아닌데 이상하게 심장을 때린다. 조양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을 것이다. 여기서는 총도 칼도 필요 없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끌어내린다. 상대편의 주장과 그의 부인이 충돌할 때 방청석의 공기는 더 무거워진다. 누군가는 속으로 결론을 내린다. 저 사람은 늘 그랬다. 또 누군가는 반대로 생각한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법정은 늘 둘로 갈라진다. 1심과 2심이 갈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갈라진다. 진실은 그 사이에 끼어 조용히 미끄러진다. 조양은은 웃지 않는다. 웃으면 여유로 보이고 여유는 분노를 부른다. 울지도 않는다. 울면 약함으로 보이고 약함은 더 큰 질문을 부른다. 그래서 그는 표정을 중간에 걸어둔다. 아무것도 아닌 얼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가장 무섭다. 그 얼굴은 말한다. 나는 여기서도 살아남겠다. 그때 법정 구석에서 누군가가 펜을 멈춘다. 펜이 멈추는 순간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과 닮았다. 조양은은 그 미세한 정적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복도가 다시 떠오른다. 문틈 아래로 스며들던 그림자, 차 안의 침묵, 공항의 형광등, 한국 땅의 익숙한 공기. 모든 장면이 한 줄의 진술로 연결된다. 형님들, 여기서 묻겠습니다. 진실은 증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장면에서 더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는 또다시 복도를 걷는다. 난간에 손을 대지 않는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흔적은 이미 남았다. 이름이라는 흔적.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아주 낮게 한마디를 삼킨다고 한다. 그날 밤 내가 들은 진동. 그게 시작이었지. 이제 남은 건 하나다. 그 진동을 울리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바로 그날 밤에 판을 뒤집었는가. 다음 순간 마침내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한다. 그 이름은 누구일까? 이름은 칼처럼 튀어나오지 않는다. 더 무섭게 조용히 스며든다. 누군가의 입술 사이에서, 누군가의 서류 끝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애매한 틈으로 들어온다. 법정은 그 애매함을 싫어한다. 하지만 사건은 늘 애매함으로 자란다. 조양은은 그 애매함 속에서 오래 살아남았고 지금은 그 애매함 때문에 흔들린다. 보도에 따르면 결정적이라 불린 진술은 한 줄이었다. 한 줄이지만 그 한 줄 안에는 시간과 이해관계가 다 들어있었다. 언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보다 왜 그 말을 지금 하느냐가 더 큰 질문이 된다. 그는 그 질문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단단히 부인한다. 부인은 사람을 지키는 동시에 사람을 고립시킨다. 모두가 멀어질수록 그는 더 혼자 서게 된다. 변호인은 차분하게 말한다. 말끝을 날카롭게 세우지 않는다. 날카로우면 오히려 불리해지니까. 대신 서서히 질문을 비틀어 넣는다. 그 진술은 언제 작성됐습니까? 그 진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진술자가 얻는 이익은 없습니까? 질문은 칼이 아니라 송곳이다. 한 번에 죽이지 않는다. 천천히 구멍을 낸다. 구멍이 나면 그 안에서 진실이 아니라 의심이 새어나온다. 조양은은 그 과정을 지켜본다. 겉으로는 무표정하지만 속은 조급하다. 조급함은 감추기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재판 중간중간 물을 자주 마셨다고도 전해진다. 입이 마른 건 목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른 마음은 작은 소리에도 놀란다. 서류가 넘겨지는 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의 기침. 그 모든 게 자신을 향한 신호처럼 들린다. 그는 스스로를 되묻는다. 내가 정말 증거로 잡힌 건가? 아니면 사람에게 잡힌 건가? 사람에게 잡힌 거라면 더 위험하다. 사람은 바뀐다. 사람이 바뀌면 말도 바뀐다. 말이 바뀌면 판결도 흔들린다. 그리고 흔들리는 판결은 다시 또 다른 싸움을 만든다.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싸움이야말로 그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싸움이다. 법정 밖 기자들은 제목을 만들 준비를 한다. 전설의 몰락 충격 반전, 엇갈린 판단. 단어는 쉽다. 하지만 그 단어가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씹어먹는다. 조양은은 그 씹히는 소리를 들었을까? 그는 카메라를 보지 않는다. 보지 않아도 카메라는 그를 본다. 카메라는 눈보다 집요하다. 눈은 감을 수 있어도 기록은 남는다. 그리고 다시 1심과 2심의 그림자가 겹친다. 같은 사건 다른 판단. 그 차이는 한 줄의 무게다. 증거의 무게가 아니라 신뢰의 무게. 누가 믿을 만한가?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조양은은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닫는다. 믿음은 조직의 언어였고 불신은 법정의 언어다. 지금 그는 불신의 언어 한가운데 서 있다. 형님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줄의 진술이 사람 하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진술을 만든 건 누굽니까? 진술한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까? 그날 밤의 진동이 다시 떠오른다. 그 진동은 도망쳐라가 아니었다. 끝났다도 아니었다. 어쩌면 단 하나의 말이었다. 너는 이제 혼자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재판 기록 속에서 한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 이름 없는 그림자에 이름이 붙는 순간 조양은은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다고 한다. 그 이름은 그의 과거와 연결돼 있었다. 과연 그 과거는
누구의 입에서 시작됐을까? 그 과거는 한 장의 사진처럼 선명하지 않다. 흐릿하고 젖어있고 연기 낀 골목처럼 모서리가 무너져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의 냄새는 또렷하다. 오래된 술집의 눅눅한 공기 젖은 아스팔트 새벽의 담배 연기. 조양은은 그 냄새를 기억했을 것이다. 그 냄새가 곧 사람을 데려오니까. 보도에 따르면 그의 이름이 다시 불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양은이파, 두목전설. 단어들은 마치 스티커처럼 붙었다.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는 법정에서 그 단어들과 싸우고 있었다. 혐의만이 아니라 이미지와도. 이미지와의 싸움은 언제나 불리하다. 이미지는 증거가 없어도 살아남으니까. 그가 가장 불편해하는 건 과거를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은 서류로 판단하지만 아는 사람은 기억으로 판단한다. 기억은 공정하지 않다. 기억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남긴다. 그래서 법정에 등장하는 과거의 이름은 늘 위험하다. 한때 같은 편이었거나 같은 테이블에 앉았거나 같은 거리를 걸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증언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조양은은 그 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아니,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을 것이다. 누군가의 입에서 과거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현재만으로 싸울 수 없다. 과거가 끼어드는 순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심판한다. 그게 가장 잔인한 법정의 습관이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재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말을 아꼈다. 말이 많아지면 과거가 더 달라붙는다. 그는 짧게 끊어 말하며 눈을 자주 내리깠다. 내리깔린 시선은 두려움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사실은 계산일 수도 있다. 상대의 반응을 읽지 않기 위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숨는 데 익숙한 사람은 법정에서도 숨는다. 그런데 숨는다고 사라지진 않는다. 특히 이름은 더 그렇다. 누군가가 그때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순간 조양은의 현재는 무너지고 과거가 전면에 나온다. 방청석의 속삭임이 커진다. 기자의 펜이 더 빨라진다. 법정은 조용한데 바깥 세상은 이미 소란스럽다. 형님들, 여기서 한 가지. 사람은 죄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잡힙니다. 여러분이 만약 방청석에 있었다면 증거보다 이름에 먼저 끌렸을 겁니까? 그는 결국 작은 반응을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특정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손가락 끝이 한 번 멈췄다고 한다. 아주 잠깐, 하지만 그 잠깐이 사람들의 눈에는 길게 보인다. 멈춤은 고백처럼 보이니까. 그 멈춤 하나가 다음 질문을 불러온다. 왜 멈췄습니까? 그 사람을 압니까? 그날 밤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 기록 속의 한 줄이 다시 떠오른다. 체포 직전의 마지막 동선. 그 동선 끝에 있었다고 하는 연결. 연결은 전화 한 통일 수도, 만남 한 번일 수도,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연결이 바로 그날 밤 판을 뒤집었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그 연결을 만든 사람이 왜 그 순간에 움직였는가? 그리고 조양은 이 끝까지 부인하던 의혹의 문이 과연 누구 손에 의해 열리기 시작했는가? 다음 장면에서 그 문이 천천히 열린다. 문을 여는 손은 누구일까? 문은 한 번에 열리지 않는다. 살짝, 아주 살짝 열린다.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건 빛이 아니라 냉기다. 법정의 냉기, 그리고 사람들의 냉기. 조양은은 그 틈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틈은 시야가 아니라 귀로 들어온다. 속삭임 기침,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한 방향으로 모일 때 그는 안다. 지금 누군가가 문을 여는 중이라는 걸. 보도에 따르면 그 문을 여는 손은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개의 손이 동시에 문고리를 잡는다. 누구는 진술로, 누구는 자료로, 누구는 오래된 원한으로. 그리고 그 손들 위에 얹히는 건 시간이다. 시간은 가장 잔인한 공범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잊고, 잊으면 기억은 마음대로 변한다. 변한 기억이 법정에 올라오는 순간
진실은 더 멀어진다. 조양은은 그걸 견디며 앉아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은 빠르게 계산한다. 지금 필요한 건 승리가 아니다. 구멍을 찾는 것. 한 줄의 진술 속 구멍, 한 번의 만남 속 모순, 한 사람의 말 속 흔들림. 그는 그 구멍을 찾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길거리에서든 조직에서든 틈을 찾는 자가 살아남는다. 다만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문장 사이의 틈이다. 그의 변호인은 질문을 던진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질문은 상대의 체온을 재는 행위다. 상대가 뜨거워지면 흔들린다. 흔들리면 실수가 나온다. 조양은은 그 과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그 이름이 언급된 순간의 멈춤. 그 멈춤을 본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을 테니까. 방청석의 눈은 잔인하다. 그들은 사건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먹는다. 표정 하나, 손짓 하나, 숨 넣는 타이밍 하나로 진짜를 판단하려 한다. 조양은은 그 시선을 견디며 자신이 더 이상 거리를 지배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낀다. 여기선 그가 아무리 오래 버텨도 판결은 다른 손에 있다. 형님들, 이쯤에서 한번 멈춰보시죠. 사람의 표정 하나로 유죄를 확신해 본 적 없으십니까? 댓글로 솔직히 적어주십시오. 우리도 사람이라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틈이 조금 더 벌어진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새로운 진술이 이어진다. 조용한 말들이 서로를 밀어붙이며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날 밤 누군가가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체포로 이어졌다. 그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다. 조양은은 그 문장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패배한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은 숨겨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두려움은 결국 질문으로 튀어나온다. 왜 하필 그날이었나? 왜 하필 그 밤이었나? 왜 하필 내가 그곳에 있었나? 그 질문 끝에서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있다. 그 연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 말이 나오면 이 사건은 더 커진다. 체포 직전의 공기가 아니라 체포까지 이어진 긴 시간의 그림자가 드러난다. 그 그림자 속에서 조양은이 가장 두려워하던 한 장면이 다시 떠오른다. 그 장면은 무엇일까? 그 장면은 밤이 아니었다. 낮이었다. 더 위험한 시간. 낮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만들고 선명함은 흔적을 남긴다. 조양은은 흔적을 싫어했다. 흔적은 결국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가장 불편해하던 기억은 누군가와의 마지막 대화 같은 종류였다. 악수도 폭력도 거래도 아닌 말 몇 마디로 끝났던 순간, 그런 순간이 시간이 지나서야 칼이 된다.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다. 그 말이 법정에 떨어지자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는다. 준비, 누가 무엇을 왜. 준비라는 단어는 우연을 지운다. 우연이 지워지면 남는 건 의도다. 의도가 남으면 사건은 한 사람의 검거가 아니라 한 줄기의 흐름이 된다. 조양은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계산했을 것이다. 그는 과거를 떠올릴 때 늘 한 사람을 빼놓지 않았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그 사람은 가까웠던 사람으로 언급된다. 가까웠다는 말은 위험하다. 가까웠던 사람은 칼이 되기 쉽다. 멀었던 사람은 그냥 구경꾼으로 남지만 가까웠던 사람은 내부를 안다. 내부를 아는 사람의 말은 밖에서 들을 때 더 진짜처럼 들린다. 법정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름은 보호받기도 한다. 하지만 흔적은 남는다. 관계자, 지인, 동행자 같은 단어로. 단어는 모호하지만 모호함은 상상력을 키운다. 방청석은 그 모호함을 즐긴다. 기자들은 그 모호함을 제목으로 바꾼다. 조양은은 그 제목이 자신의 목을 조일 걸 알았다. 그는 그날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었을까? 아니면 선택당했다고 느꼈을까? 사람은 위기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붙잡는다. 내가 통제했다 또는
누군가가 나를 조종했다. 둘 중 무엇이든 마음을 버티게 해주니까. 하지만 법정은 마음이 아니라 기록을 본다. 기록은 냉정하다. 기록은 느낌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님들 준비된 함정이라는 말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배신입니까? 아니면 원래 예정된 결말입니까?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다음 대목에서 그 실마리를 더 파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다시 시간으로 돌아간다. 언제부터 연결이 시작됐는지, 어떤 순간에 판이 기울었는지, 조양은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 뜬다고 한다. 마치 시간을 되감는 사람처럼. 하지만 시간은 되감기지 않는다. 되감기지 않는 시간을 되감는 척하는 것. 그게 인간의 마지막 방어다. 마침내 판사가 묻는다. 핵심을 향해 짧게. 그날 밤 누가 먼저 연락했습니까? 그 질문은 총알처럼 날아온다. 조양은은 잠깐 숨을 멈춘다. 답이 나오기 직전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그가 지켜온 부인이 처음으로 금이 가려 한다. 금이 가는 순간 문은 완전히 열린다. 그가 입을 여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먼저 그의 과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가? 그 침묵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길게 느껴졌다. 법정에서는 1초가 1분처럼 늘어난다. 조양은은 입술을 담은 채 혀로 입 안쪽을 한번 눌렀다고 한다. 불안이 올라올 때만 나오는 버릇. 그 버릇 하나로 방청석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저건 흔들림이다. 저건 계산이다. 사람들은 늘 확신하고 싶어 한다. 판사가 다시 묻는다. 누가 먼저 연락했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다. 그 질문의 끝에는 의도가 매달려 있다. 먼저 연락한 사람은 먼저 판을 움직인 사람일 수 있으니까. 조양은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시선을 아래에 두고 짧게 숨을 내쉰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그는 결국 한 문장을 꺼냈다고 한다. 아주 짧게, 너무 짧아서 더 많은 상상을 남기는 방식으로. 하지만 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쪽에서 종이가 한 장 올라온다. 진술서, 날짜와 서명. 그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분위기가 바뀐다. 조양은은 그 종이를 정면으로 보지 않는다. 정면으로 보면 인정처럼 보일까봐. 대신 옆눈으로 마치 먼지처럼 스쳐보듯 본다. 그 태도는 무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일 수 있다. 두려움은 늘 시선을 피하게 만든다. 검사는 말한다. 이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그리고 문장이 이어지려는 순간 변호인이 끼어든다. 질문, 반박, 확인. 법정은 다시 절차로 돌아간다. 절차는 사람의 감정을 지운다. 감정이 지워지면 남는 건 문장뿐이다. 문장은 잔인하다. 문장은 칼보다 조용한데 더 깊이 들어간다. 조양은은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는다. 끝까지 경계한다. 몸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표정이 말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는 손가락을 천천히 접었다 폈다. 한 번, 두 번. 그 동작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신호 같다. 버텨라, 말하지 마라,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런 신호를 기다리지 않는다. 법정은 결국 누구든 말하게 만든다. 말하지 않으면 남이 대신 말한다. 형님들, 이 순간입니다. 한 장의 종이가 판을 뒤집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선택만 남겨주십시오. 1번 부인, 2번 인정,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그림자가 다시 들이운다. 1심의 단정, 2심의 흔들림. 그 사이에 놓인 건 한 줄의 진술과 그 진술의 신뢰다. 신뢰가 무너지면 판결도 무너진다. 하지만 신뢰가 서면 그 어떤 부인도 힘을 잃는다. 조양은은 그 갈림길 한가운데 서 있다. 재판이 끝나고 그는 밖으로 나온다. 공기는 차갑다. 겨울의 차가움이 아니라 시선의 차가움. 그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본다고 한다. 아주 잠깐. 그 짧은 올려다봄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순간이다. 숨을 한 번 쉬는 순간. 그리고 그 숨 속에 오래된 질문이 섞인다.
내가 먼저였나? 그들이 먼저였나? 그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그 질문은 책임의 방향이다. 책임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다음 장면. 마침내 그 연결자의 윤곽이 또렷해지려 한다. 그 사람은 친구였을까? 동료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편이었을까? 윤곽은 얼굴이 아니다. 먼저 드러나는 건 방식이다. 그 사람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크게 움직이는 사람은 금방 걸린다. 조용히 가볍게 하지만 정확하게, 그런 사람일수록 오래 남는다. 조양은은 그 유형을 잘 안다. 조직에서든 바깥 세상에서든 가장 무서운 건 주먹이 아니라 조용한 입이니까. 보도에 따르면 그 연결자는 직접 앞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주변을 움직인다. 지인이라는 말로, 관계자라는 말로, 참고인이라는 말로, 이름은 뒤에 숨어 있고 결과만 앞으로 나온다. 그 결과가 바로 그날 밤의 진동이었을 가능성. 한 번의 진동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그제야 설명이 붙는다. 진동은 연락이 아니라 정리였던 셈이다. 조양은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끝까지 믿어온 무언가가 무너진다. 사람은 배신보다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더 견디기 어렵다. 그가 버틴 건 혐의가 아니라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사람을 볼 줄 안다. 나는 속지 않는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는 한꺼번에 늙는다. 법정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조양은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두 명이 떠오른다. 그중 하나는 유난히 조용했던 얼굴. 술자리에 있어도 말이 적고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던 사람. 약속을 지킬 때도 과장하지 않고 어길 때도 흔적을 남기지 않던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흔적을 안 남기는 사람이 흔적을 남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날 밤 내가 들은 발자국은 누구 것이었나? 그 발자국이 단지 체포팀의 것이었나? 아니면 이미 그보다 앞서 내 주변을 정리하던 발자국이었나? 조양은은 그 질문을 삼킨 채 다시 부인한다. 부인은 이제 방어가 아니라 버릇이다. 버릇은 사람이 붙잡을 마지막 끈이다. 형님들 조직이 무너질 때 꼭 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말 한마디, 연락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연결자를 배신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살아남은 자라고 부르겠습니까?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법정 밖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1심은 단단했다. 2심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의 틈에서 누군가가 자기 몫을 챙긴다. 누군가는 이름을 지우고, 누군가는 책임을 나누고, 누군가는 조용히 빠져나간다. 조양은은 그 모든 장면을 한 번에 볼 수 없었다. 그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상대는 구조였다. 구조는 언제나 개인보다 강하다. 그는 복도 끝에서 멈춘다. 문 하나를 앞에 두고 그 문 너머에는 다음 공판이든 다음 조사든 다음 헤드라인이든 무엇이든 기다린다. 그는 그 문을 열지 않는다. 문을 열면 끝이 보일 것 같아서, 끝을 보면 버틸 힘이 떨어질까봐. 하지만 문은 결국 열린다. 그가 열지 않아도 누군가가 연다. 다음 순간 드디어 그 연결자의 정체를 향한 단서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찍힌다. 그 기록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기록은 차갑다. 사람의 얼굴을 담지 않는다. 대신 날짜와 시간, 장소와 흐름만 남긴다. 그래서 더 잔인하다. 얼굴이 없으니 미워할 대상도 흐려지고, 흐려진 분노는 오래 남는다. 조양은은 그 기록의 차가움을 견디며 자기 인생이 결국 숫자와 문장으로 정리되는 걸 느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단서는 아주 사소한 형태로 나타난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오간 연락의 흔적, 이동의 간격, 말이 바뀐 타이밍. 큰 사건은 늘 작은 흔적에서 시작된다.
작은 흔적이 모이면 어느 순간 사람을 몰아세우는 그림이 된다. 조양은은 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을 두려워했다. 그림이 완성되면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 변명은 그림이 흐릴 때만 살아남는다. 법정에서 기록이 읽힐 때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인다고 한다. 숙인 건 인정이 아니라 방어다. 방어는 몸이 먼저 한다. 마음은 아직 버티는데 몸이 먼저 내려앉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오면 사람은 안다. 이 싸움은 길어지겠다. 그의 변호인은 기록의 빈칸을 찾는다. 빈칸은 희망이다. 이 시간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구간은 추정이다. 이 문장은 전달 과정에서 변형됐다. 법은 빈칸을 싫어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빈칸을 사랑한다. 빈칸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조양은은 그 빈칸에 기대어 살아남으려 한다. 그러나 빈칸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로 그 빈칸을 채운다. 빈칸은 언제나 소문의 집이 된다. 형님들 기록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입이 더 무섭습니까?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장면에서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로 좁혀진다. 연결자의 윤곽이 점점 또렷해진다. 직접 이름이 찍히지 않아도 흐름이 말한다. 누군가가 그날 밤 이전부터 움직였고 누군가가 그날 밤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침표는 조용히 찍힌다. 조용히 찍히면 더 확실하다. 조양은은 그 마침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선택한 도망과 부인이 모두 무의미해진다. 그는 끝까지 부인한다. 하지만 부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조용해진다. 조용해진다는 건 이미 결론을 냈다는 뜻이다.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말 대신 기다린다. 판결을. 그리고 판결을 기다리는 그 시간, 조양은은 문득 깨닫는다. 그 연결자는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한 사람의 배신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날 밤 판이 뒤집힌 이유는 한 줄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한 줄로 정리되지 않기에 이 이야기는 더 무섭다. 다음 순간 법정에서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럼 당신은 왜 그곳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이제 시작이다. 조양은 이 답을 하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온다. 조양은 이 답을 안 하면 기록이 대신 말한다. 그가 선택할 길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단순한 위치 확인이 아니다. 왜 그곳에 있었나? 그 말 속에는 왜 아직도 그 세계에 발을 담갔나? 라는 뜻이 숨어 있다. 조양은은 그 뜻을 읽었을 것이다. 법정은 사람을 묻는 곳이다. 사건을 묻는 척하면서 결국 사람을 묻는다. 당신은 어떤 인간이냐? 왜 그렇게 살아왔냐?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답을 길게 하지 않았다. 길게 하면 과거가 더 달라붙는다. 그는 짧게 정리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짧은 답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짧게 말하면 빈칸이 생기고 빈칸은 의심으로 채워진다. 그가 한 문장을 꺼내는 순간 방청석은 숨을 삼킨다. 그 문장 하나가 그의 현재를 살릴 수도 과거를 불러낼 수도 있으니까. 그의 변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문장을 준비한다. 추정입니다. 불확실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말들은 방패다. 그러나 방패는 오래 들면 팔이 저린다. 조양은은 팔이 저려도 방패를 놓지 않는다. 놓는 순간 그는 맨살이 된다. 법정의 바람은 맨살을 가차없이 파고든다. 그때 상대편에서 던지는 단어가 있다. 패턴. 사람을 묶는 가장 잔인한 단어. 패턴이란 말이 나오면 개별 사건은 사라지고 습관이 남는다. 습관으로 판단하면 사람은 도망칠 곳이 없다. 조양은은 그 단어가 자신에게 붙는 걸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는 끝까지 이번 사건만 보라고 요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늘 묻는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는 잠깐 물을 마신다.
물이 목을 지나갈 때 눈꺼풀이 한번 천천히 내려앉는다. 기록에 따르면 이런 순간마다 그의 호흡이 조금씩 짧아졌다고도 전해진다. 짧아지는 호흡은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한다. 사람은 말로는 숨길 수 있어도 숨으로는 못 숨긴다. 형님들 패턴이라는 말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찍히면 평생 따라옵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사건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패턴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선택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드디어 그곳의 의미가 바뀐다.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연결 지점이 된다. 그날 밤 조양은이 있었던 곳은 우연한 숙소가 아니라 누군가와 누군가가 이어지는 경계선이었다는 주장. 경계선에서는 늘 누군가 떨어진다. 떨어지는 사람은 대개 가장 늦게 눈치챈 사람이다. 조양은은 늦게 눈치챘을까? 아니면 너무 일찍 눈치채고도 믿기 싫어서 모른 척 했을까? 그 차이는 크다. 늦게 눈치채면 피해자처럼 보이고 일찍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면 공범처럼 보이니까 법정은 그 차이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다음 순간 재판부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한다. 그날 밤 연락의 전후를 더 제출하십시오. 연락의 전후, 그 말은 곧 숨겨진 메시지와 누락된 통화 기록의 영역이다. 그 영역에서 연결자의 손자국이 더 선명해질 것이다. 문은 이제 거의 다 열렸다. 남은 건 마지막 경첩 하나. 그 경첩을 부러뜨릴 사람은 누구일까? 경첩은 늘 사소한 데서 부러진다. 거창한 폭로가 아니라 작은 모순 하나. 한 사람이 그날은 그랬다고 말한 뒤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날은 이랬다고 말하는 순간 그 차이가 경첩을 비틀어 놓는다. 조양은은 그 차이를 두려워했다. 모순이 커지면 결국 누군가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니까. 책임은 늘 약한 쪽으로 굴러간다. 재판부가 요구한 건 연락의 전후였다. 전후라는 말은 무섭다. 전후를 보면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단발성 연락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후로 줄이 이어지면 계획이 된다. 조양은은 그 계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더 조용해졌다. 조용해질수록 법정은 더 크게 묻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법정에서는 통화 기록과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들이 문제로 떠올랐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때 연락이 없었다고 말하고, 기록은 연락이 있었다고 말한다. 혹은 반대로 사람은 연락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기록은 없다. 이 불일치가 핵심이다. 불일치는 누군가가 지웠거나 누군가가 꾸몄거나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조양은은 그 불일치를 바라보며 한 가지를 깨닫는다. 자신이 싸우는 상대는 한 명의 검사도 한 명의 증인도 아니다. 시간과 기록과 사람의 입이다. 셋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데 법정에서는 셋이 하나의 결론으로 합쳐진다. 그 결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합쳐질 때 그는 처음으로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형님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요,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울 수 있었느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기록을 믿겠습니까? 사람을 믿겠습니까?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경첩을 부러뜨리는 건 뜻밖에도 아주 작은 자료일 수 있다. 메모 하나, 날짜가 찍힌 종이 한 장, 누군가가 남긴 짧은 메시지의 흔적, 그런 것들은 늘 별거 아니다로 시작한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별거 아닌 게 사람을 무너뜨린다. 조양은은 그걸 너무 늦게 배웠을까? 아니면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더 무서워했을까? 그날 밤의 진동, 그 진동이 울리기 직전과 직후 누가 사라졌고 누가 나타났고 누가 말을 바꿨는지, 전후가 이어지면 그림이 완성된다. 완성된 그림은 누군가에게는 정의이고 누군가에게는 처형이다. 조양은은 그 그림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상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부가 조용히 한 줄을 읽어 내려간다. 해당 기록은 제3자를 통해 전달되었다. 제3자. 그 단어가 나오면 연결자의 윤곽은 더 또렷해진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중간에서 판을 움직인 사람. 조양은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 다음 장면에서 그 제3자가 누구인지 혹은 누구들인지가 드러나려 한다. 그들은 친구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래의 손이었을까? 제3자는 늘 안전한 자리에서 웃는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결과는 자기 쪽으로 끌어온다. 조양은은 그 구조를 싫어했다. 싫어하면서도 그 구조 안에서 살아남아 온 사람이다. 그래서 더 모순적이다. 그는 제3자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이 그의 목 뒤를 따라다닌다. 보도에 따르면 제3자를 둘러싼 공방은 곧바로 법정의 긴장을 끌어올렸다. 전달 과정, 전달자의 동기, 전달자가 가진 관계, 이 셋이 합쳐지면 사건은 개인의 혐의를 넘어 연결망으로 바뀐다. 연결망이 되면 한 사람이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흔들린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먼저 빠져나가려 한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남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조양은은 그 순간을 봤을 것이다. 누군가의 눈빛이 피하고 누군가의 입이 더 빨라지고 누군가의 손이 서류를 더 세게 쥔다. 그런 신호는 길거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법정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법정에서는 주먹 대신 서류가 날아든다. 변호인은 제3자의 신뢰를 공격한다.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아닙니까? 전달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달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다. 전에 들었다는 말이 붙는 순간 진술은 힘을 잃는다. 힘을 잃으면 1심의 단정도 흔들린다. 조양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는 보도도 있다면 그건 이 순간일 것이다. 흔들림은 희망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희망이 커질수록 반대쪽도 더 세게 나온다. 검사는 말한다. 제3자의 말만이 아니라 제3자의 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고. 정황은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면 판결도 흔들린다. 조양은은 그 정황이 가장 싫었을 것이다. 정황은 반박해도 끝이 없으니까. 정황은 늘 다른 정황을 낳는다. 형님들, 제3자라는 말이 나오면 사건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제3자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제3자가 끼어든 순간부터 이미 조작이라고 의심하시겠습니까?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믿음 또는 의심, 그리고 법정은 결국 결론을 향해 간다. 1심과 2심이 갈린 이유, 그 균열의 핵심은 결국 신뢰였다.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가? 그 신뢰의 저울에서 조양은의 부인은 가벼워지고 제3자의 전달은 무거워지거나 혹은 반대로 무너진다. 어느 쪽이든 그의 인생은 그 저울 위에 올라가 있다. 그날 밤 판이 뒤집힌 이유는 한 사람의 배신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되지 않는다. 한 줄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끝까지 보게 된다. 끝까지 봐야만 납득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조양은은 마지막으로 속으로 되묻는다. 내가 놓친 건 증거였나 사람인가?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질문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이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음 순간 법정 문이 다시 열린다. 이번엔 판결의 문이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이름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